정말 경찰의 촉은 그야말로 위대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네, 지난 23일 오전 11시 23분쯤에 부산경찰청 112 종합상황실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오게 됩니다. 내용은 대구 남부서 관내 살인 혐의 수배자가 부산 중구의 남포동에서 지금 공중전화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면서 이제 공조 요청이 들어온 건데요. 이 연락을 받고 바로 이 부산 중부경찰서 남포지구대에 이 순찰차 모두 다 동원을 해서 1시간 넘게 이 남포동 일대를 수색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부산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서는 그 해당 남성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관련 자료를 다 전달을 받아서 수색 중인 경찰관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서 협조를 했습니다. 아니 자료는 전달은 됐겠지만 이게 무슨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어떻게 어디에 있을자고 일일이 찾아다닙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게다가 사진을 봤다고 하더라도 요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식별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공조 요청을 받고 남포동 국제시장을 순찰 중이던 이 두 경찰관의 매서운 눈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 두 경찰관은 범인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내? 네, 부산 남포동 국제시장 인근을 순찰하고 있는 2명의 경찰관, 대구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한 남성을 찾기 위해서 이 일대를 1시간째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찰관의 옆으로 배낭을 메고 지나가는 50대 남성 보이시나요? 네. 저기 걸어오고 있는 이분. 네. 이 경찰관이 이때 뭔가를 느꼈는지 그럼 쓱 쳐다보네요? 네, 이 남성을 쓱 보고서는 이 남성이 지나가니까 방향을 틀어서 이 남성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남성을 뒤따라가면서 살인 용의자 이름을 불러보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무리무시 한번 했나 봐요. 네, 이 남성 처음에는 못 들은 척하면서 걸어갔는데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좀 빨라지네요, 진짜. 당시 저 상황과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옷이랑 뭐 가방, 키 같은 게 좀 비슷해 보여가지고 이 얼굴 확인하러 갔었고 옆에 갔던 직원이 이름 불렀는데 반응이 없는 것처럼 하다가 걸음이 점점 빨라져가지고 계속 따라가는데 가게 유리창 이런 데 저희 비치는 거를 힐끗힐끗 보고 몇 걸음 안 남았을 때는 선생님 하고 불렀는데 뒤도 안 보고 계속 앞으로 가더라고요. 마지막엔 거의 뛰다시피 해서 둘러싸였거든요. 야, 정말 눈썰미와 촉이란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렇게 해서 이 뒤따라가서 잡았단 말이에요. 김복준이 그러면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까, 저 남성?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좀 기법이라고 그럴 거예요. 한번 좀 설명을 좀 그럴까요? 드리면 네네. 궁금했어요. 아마 촉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사진 같은 거 봐뒀을 거예요. 인상착이라든지. 그래서 의심이 되니까 뒤따라가면서 경찰이 하는 건 두 가지 경우예요. 이름을 갑자기 불러보는 거예요. 김명준하고 이렇게 만약에 불렀다면요. 범인에 따라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얼떨결에 자기 이름 부르니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이 사람처럼 아예 못 들은 척하면서 발걸음 빨리 해갖고 도주하는 사람 두 가지 양태가 있는데 아마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후자의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걸어가던 걸음걸이보다 빨리 간다는 얘기는 의심이 있죠. 경찰은 당연히 가서 그 사람을 검문하겠죠. 네. 결국은 쫓아가서 난 12시 44분경에 국제지하도 상가 남자 화장실 앞에서 이제 검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누구 씨 맞죠 하고 신원 확인을 이제 하는데 이 사람 끝까지 다른 사람 이름 얘기하고 잠깐 뭐 이 가까운 데 가서 좀 봅시다 하는데도 연행 그 자체를 거부해서 애를 좀 먹였다고 그래요. 자기 급하다고 그러고 딴 사람 생년월일 그 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소지하고 메고 계신 그 가방 속 한번 보겠습니다. 동의를 받은 다음에 아마 이제 가방 속을 살폈는데 공교롭게도 전기고지서가 나왔어요. 거기에 자기 이름이 써 있겠죠. 그래서 뭐 바로 성공적으로 검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 경찰이 김명준 씨 맞으시죠? 아닙니다. 저는 김맹준이에요. 김맹준이라고요. 그럼 잠시 가방을 좀 보겠습니다. 김명준 씨 맞네요. 라고 탄로가 난 거예요. 대체 어떤 죄를 저지르고 도주를 한 겁니까? 최진범 교수님. 이 사람 같은 경우 지난 20일에요. 대구 남구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수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수배가 돼서 도망을 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아하. 그리고 나서 지금 쫓아가서 수배를 한 명단을 보고서 결국 검거를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정말 놓쳤다면 붙잡지 못했다면 또 어디선가 또 다른 범죄를 꾸미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살인 혐의로 수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소지품 안에 흉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저희도 안전해야 되고 그분도 뭐 자해를 시도한다거나 하면 안 되니까 소지품 검사를 하게 됐고 화장실에서 거기서 이제 또 그분 명의로 된 정기 고지서도 또 확실히 나오고 하니까 더 이제 확신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시간을 확인하고 이제 그분을 체포하는 데까지 40분 넘게 걸렸는데 이제 올 때까지도 이제 자기 이름을 자기 입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끝까지. 이거는 뭡니까? 살인 혐의자가 이거 뭐 성실 납세자예요? 전기요금 고지서는 왜 갖고 다닙니까? 아마 본인이 급히 도주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속에 아마 붙어 있었던 거로 네. 보이고요. 뭐 근데 이제 소지품 검사 같은 거 이제 경찰이 강제로 그 배낭 내리십시오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본인의 동의를 받고 안에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네. 흉기 검사라는 또 어떤 그 명분도 있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수사 기법이겠죠. 아하. 이 살인 용의자 검거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지도 궁금합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네, 일단 이 사건이 대구 남부서 관내 사건이었다 보니까 해당 살인 용의자는 대구로 일단 압송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경찰은 일단 살인 용의자이기 때문에 범행 경위라든지 동기 등을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경찰분들의 눈썰미 그리고 공조 수사의 정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새삼 느끼게 됐어요. 경찰분들 지금도 24시간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경찰분들께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이분들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 남포지구대의 한지성 경장님과 동료 경찰관 여러분 정말로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대구경찰서에도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